자, 주말을 거치고 오면서 이제 선거가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권 지지율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30.2%, 역대 최저 지지율이 기록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율이 긍정평가 30.2, 그래서 지난번 조사보다 4.8이 낮아졌고 부정평가가 지금 66.3, 4.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56.9, 여당 밀어줘야 된다가 34.9로 이 격차가 22%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 지지율 보면 좀 힘을 썼는지 부정평가는 0.3 오르고 긍정평가는 0.3 오르고 이래서 긍정 34.4, 부정 62.5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양당의 격차가 서울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로 40%가 넘었고 민주당은 25.6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2.1, 민주당 이 지지율은 24.4를 기록했고 전국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 지지율이 28.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TV조선과 이렇게 공통으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오세훈이 55.7, 박영선이 30.3, 둘 사이의 격차가 25.4%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박영준이 48.2, 김영춘이 26, 둘 사이의 격차가 여기서도 22.2%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서 공이 다 25%에서 22% 차이가 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 40대에서도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54.9, 여당은 42.4로 40대에서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현 정권의 지지층인 40대에서도 뒤집어졌고요. 20대, 30대는 50대, 60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부산에서도 40대가 45.6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4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부산보다도 더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해결 능력에서 오세훈이가 박영선이보다도 한 20%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박영선보다 지지율 격차가 2배 정도 더 벌어져서 과거 12% 정도에서 이제 25% 정도로 벌어졌고 80%의 유권자가 LH 사태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2030 여성도 박보다 5를 더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가 64% 서울, 부산은 59%, 문이 잘못하고 있다가 두 지역 모두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지역 경제 해결 능력이 있다가 김영춘 32.9, 박영준 44.6, 또 4명 중에 1명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고 47%, 절반에 가까운 후보는 가덕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TV조선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지율을 뽑았습니다. 여당이 아주 집요하게 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지지율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박영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서 여권의 이런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통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20대, 30대의 부동층 투표율을 낮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정치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정권 심판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데 이런 자들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도록 이놈이고 저놈이고 똑같아. 그래서 이 네거티브 투표가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여당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심판해야 되는데 야당도 똑같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냥 투표하지 말자. 힘을 빼가지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여권에 대한 심판 열풍이 강하게 부는데 여당이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야권 후보에 있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어떤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행태로든 승리를 여권이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26.8, 이재명 25.6, 이낙연 14.6, 안철수 6.9, 그리고 이 정권 교체 50.1, 재창출 43.8이라 나왔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20대, 30대에서도 문이 매우 지지율이 빠지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의 지지율이 35% 밑으로 가서 머니투데이에서는 30.2까지도 나왔고 갤럽에서도 3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의 2배보다도 더 많은 66.3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20%의 100이 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권이 부동산 부패 청산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오늘 개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관련 기관장들을 불러놓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올 내용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고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공직자를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하겠다. 무슨 친일파냐? 투기했다고 재산을 소급해서 하는 거는 위헌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이런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된다. 한 5배까지 때려야 된다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이게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하겠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소급 입법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 600만 명의 공직자를 조사하겠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합치면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더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600만 명을 조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야가 지금 모두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했는데 여당은 아예 졌다라고 생각하고 지지층이 투표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야당은 방심을 차단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 김종인은 서울에선 한 5에서 7% 정도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응징 투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여당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여당은 정상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갔고 선거에서 이길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이 현재 자신들의 비리나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꼼수를 쓰게 될 거다. 정상적 싸움으로는 이제 뭔가 패거리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 보선의 결과보다도 보선 이후에 여당발 꼼수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감시하고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